반갑습니다. 오늘 성남 시민택시 협동조합의 그 두 번째 저희가 출범 교육을 저희가 했는데요. 통일증이시죠? 혼자 계신가요? 아니면? 그러니까요. 혼자네요. 아, 혼자 계세요? 네. 네. 아유,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고맙습니다. 네. 성남 시민택시 협동조합은 낙원택시의 그 택시 면허권과 택시 차량을 인수해서 왔는데, 네. 우리 조합원님은 그러면 낙원택시 근무하신 분은 아니시네요? 네, 아니죠. 어디서 저는 근무하시죠? 성남 운수에서 거의 약 한 4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했는데 이제 그 전액관리제라고 이제 하면서 의견 충돌을 많이 느꼈어요, 사실. 그러니까 입장 차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 입장과 그 회사 입장이 좀 많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주저앉히는 일인데 안 되는 일인데 하고 늘 이제 의구심을 많이 품고 일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시민택시에서 네. 이거를 한다고 이렇게 들어서 네. 제가 이제 지인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여기를 들어오게 된 건데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 뭐 사업 설명회 또는 우리가 그 교육 때문에 조합을 여러 번 방문하거든요. 보람을 느끼는 거는 협동조합 너무 좋다. 진짜 협동조합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네. 조합원이라서 행복하다고 얘기 들을 때가 제일 보람을 느끼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그 성남 시민협동조합의 김선주 이사님께서도 네. 우리 조합에 스타분이 계시는데 너무 밝으시고 꼭 인터뷰를 좀 해서 좀 그 많은 사람을 지금 조합원님께서는 그러면 다른 법인 택시 계시다가 네. 이쪽에 오신 거죠? 네네. 사실 그 회사를 옮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조합의 지인이 소개를 한다 그래서 한 번에 딱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거예요? 아니면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 그 기존에 그 전액제 할 때 예. 불만이 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금 채우고 난 뒤에 나머지를 6대4로 나눠 간다니까 산업금 외에 다른 돈을 할 필요도 없었고 저기 더 이상 일을 막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 내 마음껏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냥 전혀 이렇게 생각 없이 사표 딱 내고 일로 왔어요. 근데 사표 수리가 잘 안 해줘서 조금 그게 좀 애먹었지. 제 마음은 빨리 오고 싶었어요. 정말로. 협동조합 쪽 택시로 말씀이시죠? 네. 사실 그 전액관리제 하에 그 근로하시는 분 중에 성실하신 우리 근로자님들은 조금 그 부당한 대우 받는 게 원래 생산고만큼 자기가 한 만큼 벌어가야 되는데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전액관리제 하에서는 최저 기본 시급을 정해놓고 그 이상 버는 건 또 회사에서 또 몇 대 붙여 나누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가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근데 일한 만큼은 가져가는데 네. 더 일하기가 싫은 거지. 더 일하기가 추가로 열심히. 추가로. 그러니까 뭐 200만 원만 가져가게끔 만든 거야. 그럼 이를테면 공산국가와 민주국가의 차이점이야. 네. 왜냐하면 공산국가는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먹자. 이론은 굉장히 좋은 이론이죠. 네. 근데 민주국가는 너희들은 하는 대로 먹어라. 네. 그러니까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가 부강해요? 민주국가가 부강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것도 저는 제 주장은 그거예요. 정해놓지 말고 너희들 마음껏 너희 힘 닿는 대로 일해서 가져가라. 이렇게 풀어놓으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일을 해도 스트레스 안 받고 굉장히 즐겁게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입이 되는데 수입이 되는 곳에 힘들다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정말로 수입이 되잖아. 수입이 많이 되잖아. 12시간 일해도요. 끝도 없어요. 딱 정해놓고 일하는 데는 10시간만 일해도요. 너무 지쳐요. 너무 힘들고 너무 일어나기가 싫어요. 근데 12시간을 일해도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일단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그렇죠. 수입이 되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어떤 자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일하는 것과 회사에서 어떤 강제하거나 그럼 요거를 일을 하세요 해서 어떤 지시에 따른 거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래서 협동조합 택시는 뭐 이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율적이고 또 본인의 의욕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조합의 그 소개로 또 가입을 또 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네요. 법인 택시 근무할 때하고 이제 협동조합의 택시 근무할 때하고 뭐 차이점이라면 어떤 점이 좀 틀릴까요? 물론 앞에 조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크게 나는 차이점은 차이점은 실컷 자고 네. 정말 신이 나서 일할 수 있다는 거. 실컷 잔다는 건 아침 몇 시까지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람을 싹 꺼놓고 네. 싹 꺼놓고 내가 자고 싶을 때까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리 자려고 해도 8시간 9시간 이상 자면 깨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머리가 되게 맑아져요. 맑아지면 12시까지 일해도 정말 끄떡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침 8시까지 출근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출근에 대한 압박이 있는데 조합원님은 내가 편안하게 주물고 내가 필요한 시점에 나와서 집중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역률이 더 좋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역률이 훨씬 올라요. 왜냐하면 전에는 그 1시간에 뭐 2만 원 하면 되게 막 지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3만 원씩 끊어요. 그러시군요. 그래도 지치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세요? 운전하는 지금은 시간이요? 이제 그 점심 시간이랑 다 포함해서 딱 12시간 합니다. 12시부터 12시까지 하거든요.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네. 총 일하는 시간은 한 10시간 일하면 딱 30만 원 찍습니다. 30만 원요? 그 최근에 그 경기도 지역이 요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오르니까 30만 원. 오르기 전에는 한 25 찍었어요. 25. 그러니까 좀 많이 찍을 때는 27, 25 이렇게 찍다가 지금은 30, 31, 32 이렇게 찍어요. 좀 많이 찍을 때는 조금. 그러면은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데는 더 찍을 수 있겠네요? 더 찍은데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그냥 거기 커트라인 29에서 30 정도 이제 이렇게 맞춰놓고. 그러면 조합원님이 정해놓은 카트라인 30 정도 되면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복귀. 그렇게 관리하시는구나. 네. 더 많이 일을 더 안 해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우리 가족들한테 뭐 약속하신 것도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법인 택시 할 때 일을 많이 해서 싫다고. 그리고 제가 손주가 있거든요. 벌써요? 네, 손주들이 너무 할머니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 이거 개인 택시 이거 하면 일을 내가 조금만 해도 되잖아. 이 산학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엄마 하고 나니까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래요. 딸들이. 그러니까 더 많이 해도 안 지치고 더 많이 해도 기분 좋고 더 많이 해도 그게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 욕심이겠지만 어쨌든 더 하고 싶어서 막 일을 더 막 하고 싶어요. 눈 뜨면 막 일하고 싶고 막 이렇게. 그리고 저는 선천적으로 승객님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승객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여자 기사님들 너무 좋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니까 저도 그 좋아하는 기분에 제가 또 업돼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얼굴에 이게 미소가 끊이지 않으시고 활력이 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제 수치어도 크시고 허탕하게 웃으시니까 그게 아무래도 단순하게 법인 택시에서 단지 협동조합 택시로 갔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렇게 바뀌셨다는 게 사실은 놀라운 변화이지만 그 변화에는 뭐 여기 또 성남 시민택시 협동조합 관계자들이나 그 임원진들이 또 잘해 주시죠, 사실. 지금은 이제 의견 충돌이 거의 없어요. 뭐 의견 충돌 일어날 일도 없고 왜냐면 다 알고 왔고 그다음에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게끔 일단 뒷받침을 뒤에서 해주니까. 혹시 여기에 낙원택시 계시다가 성남택시 협동조합에 오시는 기존 그 우리 조합원님들과 이제 우리 조합원님은 다른 택시회사에서
그러니까 외지 타지라기보다는 다른 법인에서 오셔가지고 여기 어떤 이질감이나 어떤 차별감이나 어떤 그런 거 느끼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왜냐면 네. 이제 그 개인 택시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차를 네, 가지고 네. 나가서 나 혼자 즐겁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 뭐 만나고 이런 것도 없고 네. 사무실 와도 여기 되게 기분 좋게 해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조합원님께서는 법인 택시에서 한 5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한 4년 4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이제 기존 법인 택시의 어떤 그 전액 관리제나 이런 한계점을 좀 느끼시고 이러는 찰나에 협동조합 택시 이제 그 소개를 받고 고민 없이 이제 오셨다. 오가지고 해보니까 내가 잠도 실컷 자고 내가 또 그 운전도 또 마음껏 할 수 있고 이러한 장점들이 굉장히 이제 좋으시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다른 법인 택시 있으면서 협동조합 택시에 이제 올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혹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말씀 해주시겠어요? 전 고민하지 말고 와서 마음껏 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왜냐면 이렇게 규제된 곳에서 일을 하면 자기 마음껏 일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오면 그리고 이제 뭐 그 4,800만 원 그거는 그냥 출자금? 출자금은 나중에 나갈 때 그냥 퇴직금이다 생각하고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고. 네, 그쵸. 지금은 가난방에서. 제가 해보지만 800 그냥 우습게 찍어요. 800. 네. 그러면은 주위 분들이 당신 죽으려고 한장해서 그만큼 어떻게 찍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근데 전에는 머리가 되게 많이 아프고 일어나기 싫고 막 찌푸둥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완전히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한 달 넘었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일한 지. 네네. 근데 이제 볼일 있을 때만 네. 이제 볼일 보고 뭐 애기들하고 뭐 이렇게 뭐 목으로 다니고 하다가 또 애기들 보내놓고 그 다음에 또 잠깐 나와서 한 20만 원 찍고 들어가고 저는요 한 5시 6시부터 시작해도 12시 1시까지 20만 원 찍어요. 남들 비결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디 가면 뭐 물고기가 많다시고 어디 가면 손님이 많다. 그렇죠. 이제 제가 4년 했으니까 이제 그 저는 이제 카카오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카카오를 했고 지금도 난 카카오 없이는 못 하거든요. 네네. 사실. 근데 이제 그 벌써 데이터가 머릿속에 다 있죠. 뭐 그런 노하우가 저는 쌓였죠. 그동안 이제 법인 택시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거의 쌓여서 그런 거는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협동조합에 문의를 하시는데 택시업이라 그러면은 어떤 뭐 사회적으로 실패했거나 마지막에 선택하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조합원님 말씀 들어보면 다른 직업들보다도 굉장히 조금 그 시간의 어떤 자유로움과 네. 또 일할 수 있는 집중력과 네. 이런 전략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 이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근데 뭐 이게 통념상 모든 분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무엇을 하든 대통령을 하든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 거고 뭐 판사 뭐 변호사 일을 해도 힘들다면 힘든 건데 저는 옛날에 이제 저도 뭐 사장도 해보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은 직업 같은 느낌 그리고 더 되게 많이 행복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밑바닥 인생이든 뭐든 힘든 일이든 이런 것보다 내가 힘들지 않다 여기면 이거는 정말 행복한 직업이에요. 네,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 조합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교과서적인 같은 말씀이시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점은 본인이 체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힘들다 하면 한없이 힘들지만 내가 여기에서 마음껏 여행 다닌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고 그 사람 인생도 내 인생도 이렇게 서로 토론도 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요 어디 가서 이런 직업 못 만나요. 그렇죠. 고객을 이렇게 만나는 접점이 이제 차 안이잖아요. 네. 그게
우리 조합원님들은 새로운 활력소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 네, 전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네네. 또 그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원래 성격이 좀 외향적이셨나요? 아니면 뭐 좀 그 수줍이 좀 많으셨던 분인가요?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고요. 예.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타입이긴 한데 예.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장사를 해서 네. 그 손님을 되게 많이 만나고 살았던 사람이라 그 이렇게 그 성격 파악을 되게 빨리 해요. 아하. 음성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타입이라는 거를 되게 기가 막히게 알아서 이렇게 그 사람 성격을 건드리지 않고도 내 행복을 충분히 이렇게 건질 수 있는 그런 게 전 있어서 이게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이구나 한 게 캐치가 딱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격에 맞춰서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좀 케어하고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맞춰서 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받는 에너지가 또 있거든요. 승객한테 받는 에너지. 나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니까 나도 덩달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승객님들이 대체적으로 여자 기사님이라 너무 좋다 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정말 이제 마지막 직업이라고는 하지만 이 직업을 통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마지막까지 저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여성으로서 여자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운전하면 뭐 불안해한다든지 다른 남성 손님으로부터 어떤 뭐 부당한 대우나 또는 그런 뭐 성적인 희롱 같은 건 없으신가요? 저는 그 네. 길에서 흔들흔들 거리는 사람은 안 태워요. 저 카카오 콜만 하기 때문에 예. 어쨌든 카카오 콜 하시는 분들은 인격이 굉장히 상승돼 있어요. 아. 옛날 그 승객들하고는 좀 차원이 많이 달라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길에서 이렇게 흔들흔들 사람 안 태워도 우리는 콜이 계속 떨어지잖아. 근데 굳이 길에 그렇게 막 만취된 사람을 태울 필요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콜 할 정도면 저기 만취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 택시업은 여성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마음 먹기가 힘들겠죠. 이게 네. 힘든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한번 해보면 어디 가서 500을 벌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니 여기처럼 네네. 저는 네. 이 다리가 불편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지만 네. 어쨌든 어디 가서 500을 버냐고. 네, 우리처럼 우리 같은 사람이. 하여튼 그 조합원으로서 그 만족감과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고요. 오늘 그 간단하게나마 갑자기 인터뷰를 부탁을 드렸는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 드리고 하여튼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